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를 읽어준다고 하면서 왜 해외 시장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해외 시장 야간 선물이 이렇게 있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없으세요. 왜냐면 시황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감히 분석을 못하죠. 시황을 볼 줄 모르니까. 시황하고 해외 선물, 해외 시장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분석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어저께 해외 선물이 먼저 빠지고 나스닥이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야간장이 빠졌어요. 빠졌다 이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국내 선물이 선행지수로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이 반등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야간 해외 선물이 지지만 했어요. 지지만 이렇게 올라가질 않고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눈치 보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장이 시작할 때 약간 이제 보합에서 시작해서 위로 갔을 때, 선물 지수로 얘기했을 때 274.25를 돌파를 하는 양봉이 나와서 241선을 터치를 하면 나스닥은 이 상승, 요런 이게 30분 봉상 차트상 요런 N자형을 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아요. 2911 때 요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크게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275를 때리러 가겠죠. 이쪽 라인을 276 정도 되겠네요. 276을 때리러 가서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N자형을 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N자형을 줄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이쪽에서도 넘어가게 되면 이런 N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런 N자형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스닥도 그렇고 2911 근처에서 이렇게 눌리게 된다면 이런 N자형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게는 이런 N자형으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쪽 라인을 한 7700 한 20이나 30 정도 되겠네요. 이쪽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이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수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269.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장이 내일 월요일날 시작해서 반등을 주고 여기를 지지하고 274를 지지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뵙게 될 이 276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월요일 화요일날 정해진다면, 그리고 나스닥하고 이제 나스닥 월요일장을 보고 월요일날 야간장을 보고 움직임을 보고 이제 화요일장을 또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수급이 지금 기관 쪽에서 팔고 금요일날 외국인 쪽에서 샀어요. 그러면은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그 다음에 선물 시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선 팔았고 주식을,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선 샀어요. 근데 얘네가 콜을 안 샀고 풋을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방을 보는 거라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 위아래 방향을 정확히 얘네들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양방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갭을 이번에 메우고 가는 게 위로 올라갈 때 편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 물론 갭을 메꾸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 갭을 먼저 메꾸고 가는 게 위로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다. 편하게 급락이 안 나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시장이나 이런 게 큰 N자형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30분봉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진짜 이 종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위로 갈 확률이 많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추세선을. 그러니까 갭만 메꾸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갭만 메꾸고 올라가야
우리나라 시장이 됐건 해외 시장이 됐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갭을 메꾼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을 줬을 때 61선 근처겠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서 만약에 요 부분이나 이쪽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이 선을 이탈을 한다면 급락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장도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47,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 조정장이 올 수 있다. 이게 박스장이 아니라 조정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갭을 메꾸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이 전고점 돌파하면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했다 다시 이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고점 최소한 여기를 못 넘어가게 된다면 아래로 조정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면 지수는 조정장으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홀로 오른다면 다른 종목들은 개박살 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전에 차트 이렇게 작게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지수가 같이 올라갔는데 지수가 같이 올라갔고 다른 종목들은 개박살 났거든요.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 점을 조심하시라. 삼성전자의 주가를 읽어드리기보다는 오늘 그냥 전체 시황을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예측을 하라. 예측을. 그러니까 조금 조정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등이 이번에 밑으로 빠졌을 때 아까 30분 봉상의 그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면 최소한 여기까지도 때리러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삼성전자도. 이 추세선까지. 그러니까 긴장하고 시황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